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조금 정정을 하고 싶고요. 그 성교육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사회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뭐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을 보면 제가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인 성교육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부모님들의 반대 그리고 일부 뭐 종교단체라든지 보수단체의 반대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온라인 매체 우리 휴대폰에만 가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성과 관련된 영상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무분별하게 수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부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지를 하고 우리나라가 물론 다른 나라보다 뭐 성 개방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보수적으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논의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에 맞춰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의 인생의 전반적인 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범죄 예방에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시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지 예전에 이 책을 왜 선정을 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소모적인 전쟁은 좀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을 똑바로 본다면은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얘기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발언들보다는 조금 더 그걸 포용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면 어떻겠는가. 특히 국가 쪽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특히 정 의원의 발언 때문에 예전에 그 나다움 어린이 책이 폐수 사건이 지금 다시 소환이 됐어요. 책에 대한 뭐 어떤 일각의 우려가 모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사건과 이번에 이 국회에서의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같이 한번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당시에 패스한 조치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왜 그럼 예전에 있었던 일을 또 지금 현 정부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맥락을 좀 보니까 아마 여성가족부를 지금 폐지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 여성가족부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자꾸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정쟁적 지적을 삼다 보니까 반발을 사는 팩트가 다르다라는 반발을 사는 주장이 나오거나 혹은 지금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당시에도 여가부가 일각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며칠만에 책 폐수 조치를 해버렸어요. 14라는 성명이 한국 여성단체 연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성단체 연합이 굉장히 공기도 잘 지켰다고 보는데 여가부에서 인권, 다양성, 성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주장하는 다양한 국회의원과 일부 혐오스러운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도 않은 채 문화적 실용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실질적인 정책 철학을 선언했다라고 띄워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평등이라는 것은 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재와 불평등하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약간 야당이라는 입장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성평등이라는 기준을 딱 잡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정권과 불편해질 수도 있고 예전에 문재인정부 사례를 볼 때는 또 어떤 그 정당과 관련된 단체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가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시에 좀 여가부가 이러이러하고 좀 적극적으로 다 설득을 하고 뭐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용을 하면서는 노력을 했다는 어땠을까라는 많은 아쉬움이 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당시 나다움 어린이 책이 선정되고 나서 며칠 만에 이 책들이 회수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책의 뭐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저도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책들은 있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책을 선정을 할 때 그냥 몇몇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자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토론회가 열렸고 토론회에는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지 어떻게 선정을 할지 어떤 책을 선정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책이 단 며칠 만에 다시 회수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때까지 이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쌓여왔던 노력 그리고 토론 자체가 무산이 됐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맨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어떤 책을 선정을 할 때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만약에 그래서 합의된 결론이라고 하면 이것을 뭐 수일 내고 철회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성교육 관련해서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중앙부처라든지 학교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텐데 이제 유네스코에 보면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지침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든지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차이, 신체적 접촉을 통한 쾌락과 효과적 피임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유네스코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의 성교육 그런 학제라든지 프로그램을 조금 국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세우는 것이 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당시 여가부의 해명을 보니까 예를 들면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책은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성적 관계 형성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볼 수는 있는데 그럼 이 그림이 대체 왜 사용되고 이렇게 건전한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정치권이 압박을 해서 특정 부처가 빨리 책을 회수하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전문가들이 이런 데 있어서 제대로 의견 개진할 수 있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건전한 토론이 될 수도 있어서 의문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로 가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지 성교육법을 특히 또 어떻게 다뤄야 될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를 또 좀 가보도록 하죠. 앞서 제가 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에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쓰지 못한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개정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와서 소비자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제가 이 뉴스를 골라봤거든요. 조 변호사님께서 그런 내용을 보도 나온 내용을 좀 공유해 주세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에 주요 대형 항공사들에게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정을 시정을 하라고 권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이제 시정하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주로 우리가 뭐 항공편을 마일리지로 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최근 몇 년간 저는 사용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항공편 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멸시효를 어떻게 할 건지 약관을 이제 반영하라는 게 이제 공정위의 시정 공고의 취지인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를 해서 자체적으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유효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줬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지금까지 한 3차례 정도 마일리지가 원래 소멸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소멸을 이제 유예를 해준 건데요. 그 대상이 그의 만료 예정인 일단 마일리지를 한정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사업계에서 통일을 위해서 계획을 내서 노력을 했었는데 공정위에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올 것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아래의 약간 조치에 조금 거쳐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큰 마일리지 관련 어떤 시장 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정위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시장 공고를 수용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강한 조치인 시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시정 명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시정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강력한 단계인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시정 명령을 만약에 위반을 위반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사업자라든지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된다는 얘기군요. 네. 네. 자, 근데 지금 처음의 상황이 권고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항공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전 여기서부터 질문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공정위에서 계속 이렇게 권고 안 지키면 말씀해 주셨듯이 공정위는 이제 시정명령을 예. 업체들에 내리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점점 높은 단계의 압박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공정위가 이렇게 하는 전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감염병 사태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겪지 못했던 코로나19는 그런 사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동안 예측하기도 어려웠던 부분이고